지식은 재미는 더 중박 장박의 중국 잡학사전입니다. 김 박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중국 화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중국 화교요? 네네. 화교라고 하면 중국이 G2로 떠오르면서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화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발전의 근저에는 네. 화교들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8, 90년대 중국 개혁개방 초기 때 화인들의 투자는 중국 경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화교잖아요. 네네. 그런데 방금 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화교와 화인의 차이가 있나요? 네,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고 들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화교와 유사한 그런 용어로는 화인, 화교, 화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화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나중에 현지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말하고요. 네. 화교는 중국에서 출생하고 여전히 그 현지에 가서도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화예 같은 경우에는 화인과 화교의 그런 부모를 둔, 즉 외국에서 태어난 그 중국 계통의 현지인을 일컫죠. 이런 차이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교는 네. 화인, 화교, 화예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광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네. 개념 정리가 쏙쏙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화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서 네. 통계를 잡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약 6천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6천만 명? 네. 자산은 약 2조 5천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인구수로 봤을 때는 세계 25위, 네. 경제력으로 봤을 때는 세계 8위 수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거의 선진국의 개별 국가 수준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중국 역사서를 보면 한나라 시절부터 동남아 지역과 많은 교류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네네. 그러면 화교의 기원을 그때부터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그 12세기 당나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 지역과 교류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일부 상인들은 그 현지에 남아있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극소수의 그런 불과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역사에서 화교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언제부터였나요? 본격적인 그 화교의 등장의 분수령은 아편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편전쟁이요? 예. 아편전쟁이 1839년에 있었죠. 네네. 청나라가 이제 아편전쟁에 패하고 나서 세계 여러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그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편전쟁 이전의 중국인들의 해외 이전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해외 열강들에 의해서 중국인들의 해외 이전이 좀 더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사실 그거는 서구 열강들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에 그 서구 그 제국 그 열강들은 방대한 그런 식민 경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중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을 쿨이라고 불러요. 네네. 싼 임금에 위험한 일을 하는 그 중국 화교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금문교 건설 그리고 대륙 횡단 열차 건설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인도와 중국 출신의 쿨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금문교를 만들면서 중국 화교들이 40명이나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교는 그럼 어느 나라에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전 세계 화교의 대부분은 동남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약 4천만 명이 거주한다고 보죠. 4천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예.
인도네시아, 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순으로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1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제 비중으로 보면은 싱가포르가 1위예요. 아, 네.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한다고. 대단하네요. 네네. 동남아 화교가 관심을 끄는 것은 그들의 경제력이 주 원인이죠. 네. 그렇다면 화교의 경제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동남아 전체 인구의 그 화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약 네. 5% 내외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각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영향력은 네. 70에서 90% 정도 차지한다는 것이 시장의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아, 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절대적인 부를 축적했을까요? 도대체 부자가 된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어요. 그 첫 번째는 화교의 실리추구형 자녀 교육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리추구형 자녀 교육이 뭔가요? 화교들은요,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랐으면 네. 그 직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풀어놓고 네.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비즈니스 재능이 있는지 보고 만약에 재능이 있다 하면은 창업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와, 우리나라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데, 그렇죠. 화교들은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이 경제교육을 시키는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경제적인, 비즈니스적인 재능이 없다라고 하면, 네. 그제서야 교육에 이제 중점을 둬서 아이들을 방향을 잡아준다고 하네요. 아, 화교들은 겉으로 보이는 허울은 배제하고 능력과 잠재력 그리고 이익을 중시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둘째로는 인간 중심의 그 인맥 형성 습관이 네. 그 화교의 부를 축적하게 된 원동력이 된 것으로 네. 봅니다. 소위 말하는 관시라고 하죠. 네. 화교들은 서로 간에 그런 언젠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인맥 형성의 네네. 기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관시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이 중국인들의 관시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킹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화교사에서는 종친회가 네네. 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네. 종친회 어르신을 찾아가 멘토링을 청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뭐 인생 상담, 비즈니스 상담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그 투자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위한 모든 것을 종친회에서 제공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킹이군요. 네네. 그럼 김 박사님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네. 근면 절약과 그리고 노동의 신성함을 중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 역시 부지런함.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교 1세대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쉬지 않고 묵묵히 일을 했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렵게 마련한 그런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요.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 다음에 일을 도모한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자란 2세들도 역시 네네. 그런 절약과 근면의 그런 습관이 몸에 배게 되는 거죠. 아, 그런 비결이 있었군요. 네. 정리해보면 오랜 시간 누적된 경제관념과 끈끈한 네트워크가 화교들의 부의 축적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습관을 통해서 화교들의 부를 축적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다 전망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시장 진출에 아무래도 화교들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지나 경쟁력은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의 한상들도 이 화교들과 마찬가지로 좀 더 힘을 합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같이 중국 화교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장 박사님? 정말 유익했습니다. 정말요? 네. 여러분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중국 교과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